교재는 32쪽이 되겠고 실전 모의고사 1에 문제 1번에 2번 비번 작업 2번 시트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비번 작업 2시트 가셔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B1부터 G 영역을 선택 영역이 가운데로, 그러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형이고 선택 영역이 가운데로 라는 거죠. 자, 일단 B1부터 G까지 잡아볼게요. B1부터 G까지 잡고 여기 대해서 이제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고 홈 탭에 맞춤에 보면은 단추가 있죠. 맞춤 그룹의 오른쪽 한켠에 보면은 이 단추가 하나 있죠. 단추를 클릭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셀 서식의 맞춤 탭이 나오게 돼요. 자, 셀 서식의 맞춤 탭에서 가로 방향 가셔가지고 이 안에 보면은 뭐가 있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있죠. 선택 영역이 가운데로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말 그대로 병합은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글자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갔죠. 이렇게 이제 병합을 이제 하면 곤란한 경우가 있겠죠. 하다 보면은 병합은 하면 안 되는데 제목은 가운데로 가야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병합을 하지 않고도 이 제목을 갖다가 가운데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뭘 하시는 거냐면 셀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셀 스타일. 자, 셀 스타일은 이제 여기 이제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 보면 스타일 모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스타일 모음 자세히 단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제목일을 찾아요. 얘가 제목일이죠. 여기 제목의 스타일 바로 찾을 수 있죠. 스타일 모음 가셔가지고, 그죠? 제목의 스타일 적용하셔요. 셀 스타일 제목일로 적용했고 요 선택된 셀들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일행의 높이를 27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일행 머리 글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어디로 가요? 행높이죠. 행높이 가셔가지고 행높이 얼마? 행높이는 27. 그죠? 행높이 27로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27로 행높이가, 일행의 행높이가 조정되겠죠. 요게 이제 문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었고, 그쵸? 제목을 이렇게 편집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B4부터 B6까지 하고 B7부터 B9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야? B10부터 B12까지 하고 B13부터 B16 영역은 이제 얘네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는 거죠. 이거. 그래서 B4부터 B6까지 잡고 홈 탭에 맞춤에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이제 성악과 여기 B7부터 B9도 잡고 뭐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B10부터 B12까지 잡고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13부터 어디까지요? B16까지 잡고 이 친구들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죠? 이렇게 하고 네 군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B3부터 G3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고 얘 제목행이 되겠죠. 제목행들에 대해서 얘네들은 뭐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고 그냥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뭘 해달라는 거야. 여기다 지금 이제 요 제목행 B3부터 B3부터 G3까지죠. 여기다 뭘 해달라는 거냐면 바로 또 스타일이죠. 셀 스타일은 녹색 강조색 6번으로 적용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그래서 잡았죠.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또 스타일 모음이죠. 홈 탭에 스타일에 스타일 모음 가셔가지고 녹색 강조신 6번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강조신 6번인데 저처럼 크기가 왕창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글꼴 크기가 갑자기 36포인트로 확 커져 버릴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11포인트로 도로 이제 홈탭의 글꼴 그룹에서 11포인트로 이렇게 도로 돌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은 2번까지가 되는 거죠. 2번까지 그죠? 일단 2번까지 설명드렸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은 C3셀 환자를 갖다가 환자 요 한자 환자로 변환하라는 소리죠. C3셀의 환자. C3셀이 여기죠, 그죠? 여기 이제 자 요 환자 작자 옆에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커서를 나오게 해준 다음에 뭘 눌러주면 돼요? 한자키 눌러서 환자 나와있죠. 우리가 찾는 환자는 바로 요 환자죠. 요 환자. 아픈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요거 요 환자 클릭하고 변환 눌러주면은 한글 환자가 한자 환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2사부터 26영역 26영역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죠? 이거는 날짜 요일을 표시하같이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06, 09 하고 월. 그러니까 날짜 표시 형식 이렇게 설정해 달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보니까 사용자 정의를 사용자 지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06 월이 나오고 하이픈 나오고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일이 나온다 요 내용이니까 잡고 뭐 하면 돼요? 잡은 다음에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셀 서식 들어가시는 거죠. 일단 셀 서식에 들어가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일단 가보죠. 셀 서식에 표시 형식 가보면 날짜 범주를 보면 문제 제시한 내용대로 만들어 놓은 내용은 없네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거죠. 비슷한 형식이 있긴 있어요. 비슷한 형식이 있는데, 자, 일단, 비슷한 형식이 나오지만, 그걸 뒤로 하고,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이제, 일단은, 보니까 YYY, 연도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 06, 09만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Y 네 번에다 MM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Y는 이제 연도는 지워주는 거죠. 연도는 안 나오도록 기다리는 얘기니까, MM-DD 이렇게 하면 06, 0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앞에 Y를 다 지워주면, 그죠? 그리고 이제 요일이 나와줘야 돼요. 요일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괄호 열고 월 이런 형태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줘요. 괄호 열고 A를 갖다 3번 찍어줘요. 그러니까 MMDD 한 다음에 자, MMDD는 이제 각각 월과 일이 두 자리 숫자로 나오게 하는 거고, 중간 하이픈이 붙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열고 닫고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열고 닫고 바로 안에는 이렇게 이제 A가 3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A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요일명을 나타내주는 건데 한글로 나타내주는 거 말하는 거죠. A가 3번 찍히면 요일명이 한 글자가 나와요. 참고로 A가 4번 찍히면 요일명이 다 나와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요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에다 이렇게 설정해주세요. mm 하이픈
dd하고 괄호 열고 A 3번을 찍어주신대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문항에서 제시한 대로 날짜 형태가 바뀌어 있죠,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4번 날짜 진료일실의 날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형식을 그죠? 4번을 보면은 F9셀에 엑스레이 촬영이라는 메모를 텍스트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도록 삽입하고 항상 표시가 되게, 즉 여기 이제 F9셀에다 메모를 넣어달라는 소리인데 F9셀을 한번 이제 클릭해보죠. F9셀 클릭하고 고려 이렇게 찍혀있는 요 셀 F9셀을 클릭하고, 즉 메모가 들어갈 셀을 먼저 클릭하는 거죠. 얘를 클릭하고 검토 탭으로 가요. 메모를 넣기 위해서는 검토 탭으로 갑니다. 검토 탭에 가셔가지고 메모 그룹에 새 메모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를 넣는 것 자체는 뭐 바로 넣을 수가 있죠. 자, 일단 모든 셀에는 한 개씩의 메모를 무조건 넣을 수가 있어요. 모든 셀에는 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건 셀에 내용이 있건 없건 무조건 한 개 셀에는 한 개 메모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예를 갖다가 이제 메모 내용을 이제 하이미디어 기존의 메모 내용을 지우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엑스레이 촬영 X-레이 촬영이라고 이렇게 메모 내용을 입력해줘요. 일단 이제 메모 내용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바로 메모가 항상 표시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메모가 이제 지금 전 항상 표시가 되는 모드로 되어 있는데 메모가 숨김이 되는 수도 있죠. 이게 하다 보면은 그죠? 메모가 숨겨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갖다 대야지만 나요. 메모가 들어간 셀에다 포인트를 갖다 대야지만 메모가 나와요. 평상시엔 안 보이고 이게 숨김이죠 이게. 근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항상 나오게, 갖다 대야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표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숨김이 되어 있다면 F9 셀, 그러니까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을 클릭하고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요걸 한번 해주세요.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할 때마다 상태가 바뀌어요. 숨김이 되었다가 항상 표시가 되었다가 항상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메모가 항상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메모 창의 크기가 지금 엑스레이 촬영이라고 메모 넣으셨죠. 이 길에 맞게 자동 크기가 조정되도록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걸 좀 이따 또 그걸 알려드리죠. 일단 메모를 넣고 메모 내용 입력하고 메모가 항상 보이게 해주시는 거 해보시고요. 이제 메모창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뭘 해달라는 거냐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도록 자동 크기로 이렇게 맞춰달라는 건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 서식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메모 서식을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 메모창이 있죠. 메모창에다 대고 우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메모 서식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메모 서식에 글꼴 탭밖에 안 떠요. 근데 문제는 이 글꼴 탭에서는 자동 크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메모창의 한가운데에다 대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메모창 테두리 부분 클릭해요. 메모창의 외곽선 부분이죠. 메모창 외곽선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요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는 거예요. 우클릭하셔가지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 서식을 들어가면 이제 이번에는 글꼴 탭만 나온 게 아니고 다 나왔죠. 메모 서식의 글꼴 탭을 비롯해서
모든 탭이 다 나왔어요 지금. 메모 서식에서 맞춤으로 가요. 맞춤. 메모 서식에 맞춤 가셔가지고 맞춤에 보면은 요 내용 있죠. 자동 크기. 메모 서식에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해 주세요.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메모창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메모의 길이에 맞게 자동 조정이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촬영해놓고 엔터 친 거죠. 엔터 치면 빈줄이 생겨요. 빈줄까지도 메모를 입력한 걸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빈줄이 들어갔어. 빈줄이 들어갔던 빈줄을 없애주시면 돼요. 그냥 촬영 밑에 빈줄을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빈줄을 없애준 다음에 다시 바깥쪽을 클릭해 보세요. 조정돼 있죠. 그래서 메모를 넣고 메모 내용 입력하고 메모가 항상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메모창의 크기가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되게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동그라미 4번 까지가 된 거고요. 그죠? 동그라미 5번은 요거 이렇게 해보셨던 내용이죠. 테두리 거달라는 내용. 요 이제 B3부터 G16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B3부터 G16까지 잡고요. 여기를 잡고 홈 탭에 글꼴급에서 모든 테두리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테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하면 끝 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문제 1번에 2번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